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충일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22개 나라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인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40만여 명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 기념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국이 울려 퍼지자 국군 장병들이 유엔기를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유엔 기념공원 상징묘역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리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유엔기 개양식이, 오후 4시에는 하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1개국 2,333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1월 유엔군 사령부가 전사자 안장을 위해 조성한 묘지입니다. 이후 1959년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묘지가 되었고 1974년 묘지 관리를 하던 유엔 기구가 철수하면서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왜 부산인지 왜 남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부산이 당시 피난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였고 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사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때 약간의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모두 22개 나라 196만여 명, 의료지원국을 포함한 17개국 4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 우리 정부가 세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이제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나 유가족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또는 이제 전우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엔 기념공원은 자유와 평화의 성지인 동시에 또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어떤 보훈의 상징, 또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혈맹을 통한 외교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묘역에 잠든 장병들은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입니다. 100여 미터 길이의 돈트 수로는 유엔 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중 가장 어린 17세 호주 병사의 성을 땄습니다. 올 때마다 좀 숙연하고 이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저희들도 현실에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방문을 해서 몸소 체험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혹함이나 그런 실제 그런 있었던 일들을 잘 느낄 수가 없지만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또 저기 밑에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다 보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또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유엔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며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투어드 부산. 전쟁의 아픔이 남긴 이곳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위상을 가진 유엔 묘지와 달리 부산에는 알려지지 않은 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전쟁 중 만들어진 묘지가 70년이 지나고서야 국가가 관리에 나섰는데요. 호국 영령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선악동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산자락에 39명의 국군 용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강서구 가락동 일대 청년들은 강제 징집돼 낙동강 전투에 투입됐고 목숨을 잃고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병까지 모집해 갔습니다. 낙동강 전투 투입돼서 전사를 하시게 됐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다 수습을 해서 부모사에 안치돼 가지고 계신 거를 이제 52년도에 이쪽으로 모셔왔다. 당시 작은 비석과 봉분이 전부였던 묘지는 일부 유족과 주민들이 보살피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강서구청이 나서면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또 유족 일부들이 그때는 많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관리하고 또 추모 제도 지내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추모제와 승역하는 중원비가 생기고 난 1993년 이후로 그렇게 다시 30년이 흐른 지난 2022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청년들이 70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된 겁니다. 강서구 가덕도에도 국군묘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가덕도 출신 청년 25명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1957년 조성된 가덕도 국군묘지 역시 수십 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다 가락동 묘지와 함께 국가관리묘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년 현충일 부산지방보훈청장과 강서구청장이 참석하는 추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군묘지까지 가는 길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몰용사 일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이들의 생물 기록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가락동 묘지 5명 무명용사의 신원 파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미혼 청년인 탓에 직계 가족이 없고 그나마 있던 유족들도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잘 살게 되기까지 그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 가락만의 우리의 그 성지가 아니에요. 국가의 성지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 알아야죠. 부산 시민들도 여기서 참배하고 가고 이런 이제 그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BTV 뉴스 장동건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상공계와 지자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청사 유치의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박재안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부산 통합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현장이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본부와 산하기관이 세종시와 수도권에 분산돼 있어 정책 수립과 실행 간 연계가 단절되고 신속한 행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부산항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 신항 인근에 항만 물류와 해운 관련 핵심 부서를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이 강서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강서구로 오게 되면 거제, 창원, 마산 그리고 양산까지 김해까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덕신공항 나아가서 저희 강서구 내에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해수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강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항을 끼고 있는 동구도 해수부 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0일 낸 성명을 통해 해운과 항만 중심지인 북항에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가 계획돼 있고 부산역과 맞닿아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부산 항만공사가 있는 중구와 해양클러스터 지구가 조성돼 있는 영도구, 남구 문현 혁신도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상공회의소도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내 해수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취임 직후 해수부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의 대표 항만이 있는 인천에선 홀대론이 제기되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이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 일으켜 세우고 인천에선 이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통령은 인천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분들이 야 해수부를 왜 부산에 주는 건데 인천에 줘야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당선되자마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인천 지역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해수부 이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옮기게 되면 그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다른 항만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산 정책은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항만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항 중심의 항만 육성 때문에 다른 지역 항만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특정 항만의 정책과 자원이 집중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이나 물리적 재배치는 그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서 그 향후 남북 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국가 전체의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에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라며 해수부 이전 결정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재발주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입장문을 9일 뒤늦게 내놓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의 20년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야 한 목소리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뒤 국토교통부는 아직 향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업이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다 부산시가 9일 뒤늦게 발표한 입장문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문에서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라고 밝히면서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며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후 공사를 하다가 상황이 생기면 공기 연장에 대한 입장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면 그동안 부산시나 국토부나 여기에서 해왔던 진행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84개월의 공사기간과 10조 5천억 원이란 비용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한 기본 계획안이라며 계획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153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던 기본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 계획안을 기본적으로 고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단서 조항이 없이 84개월을 하되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기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결국은 이것은 기본 계획안을 거부했던 결국 국가계약법이라는 위반을 했던 현대건설의 입장을 부산시가 대변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럼 부산시는 도대체 뭐냐? 이는 정부와 부산시가 직접 추진을 약속했고 이를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대건설시험은 그 수의계약의 단서 조항마저 거부하면서 그 공기도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한다 하면 부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84개 공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되고요. 빨리 재입찰을 하는 거에 대한 정부 압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금 현재 공기가 늘어나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이고요. 부산시의 모호한 태도가 자칫 사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황령산 전망대 케이블카 조성계획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연 파괴는 물론 스노우캐슬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스키돔 사업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정상에 24층 높이의 봉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는 지난 2월 케이블카 길이를 기존 560m에서 2.2km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에는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됩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5%가 황령산 개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단계도 모르는데 2단계는 어찌 수용하겠는가? 1단계 560m 케이블카에 이어 지난 4월 2단계 2.2km 연장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경악했다. 황령산 봉수대 전망타워와 1단계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승인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힘입어 개발업체는 슬그머니 2단계 사업을 부산시에 요청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심의에 임하게 되는 바 이를 경계하며 심의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황령산 개발이 스노우캐슬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스키돔 사업이 흉물로 방치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산지의 정상부 능선에 들어설 구조물이 야기할 공간적 단절과 생태적 교란은 동식물 서식지로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자가 작성한 문서상의 미미한 영향과는 달리 현장의 생물상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황령산은 시민의 허파로서 개발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코 시민의 허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에 대한 심의 자격은 부산 시민이 부여한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25년 만에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근무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영문자 이니셜 B와 S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부산시 상징마크. 마치 성화의 불꽃과도 비슷한 이 상징마크에서 영감을 받은 부산 청년 디자이너가 이번 전국체전 근무복 4종을 완성했습니다. 성화 불꽃을 환하게 밝히듯 흩날리는 꽃잎들이 전국으로 흩날려 모두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산시 로고를 봤을 때 그 로고 위에 송화봉송 형태의 불꽃 형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전국 무슨 체육대회 같은 것에는 송화봉송 불꽃으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불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해서 전국체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섬세하고 고급스런 레이스 자수가 순화져 독특하다는 평과 함께 부산 전국체전의 도전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에서 이제 했을 때 그 불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꽃잎이 휘날린다는 모습으로 제가 좀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무복 제작에도 리사이클링 섬유를 활용할 예정이라 기능성과 활용성은 물론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담겼습니다. 메인 원단은 저희가 전부 다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또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시 정체성이 담긴 근무복은 이번 전국체전 경기 운영요원과 보조요원 등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젊은 창작자의 상상력이 대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인데요. 부산과 울산, 광주 지역 작가들이 광복을 주제로 회화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립운동과 분단의 역사, 민주화와 평화의 흐름을 조명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무명천과 민화를 바느질해 만든 태극 문양입니다. 한국 광복군이 목숨처럼 간직한 태극기를 되찾고 평범한 민중의 힘으로 이룩한 광복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관술, 물가에 방치된 자신의 비석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부산과 울산, 광주 지역 12명의 작가들이 광복 80주년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가들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아픔과 투쟁, 희망의 기록들을 발굴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짚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92명의 초상으로 구성된 작품에서 역사적 청산의 과제를, 광주 5월 민주항쟁을 폄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사과 사건에서는 민주주의의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민주공원은 매년 민주화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광주와 이제 부산, 경남 12명의 작가분들이 광복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광복 이후의 어떤 희망과 어떤 저항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서사들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볼 수 있게 주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한 전시입니다. 광주를 거쳐 부산으로 온 이번 전시는 7월 말까지 부산 민주공원에서 8월에는 울산 노동역사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비가 오며 중반부터 후반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시고 기온이 낮고 습할 수 있으니 얇은 구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